지금 한국에서 비트겟이 곧 차단될 수 있다는 소식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앱이 멈추고 출금이 막히면 내 코인이 그 안에 그대로 묶일 수 있어요. 오늘은 빨리 옮기는 흐름부터 잡겠습니다. 이런 차단은 친절하게 예고하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업데이트가 먼저 끊기고 접속이 흔들리다가 마지막엔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문 닫히기 직전이 가장 안전한 게 아니라 가장 위험한 구간이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처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이미 설치한 분은 당장 되는 것처럼 보여도 신규 설치는 막히고 업데이트는 끊긴 상태예요.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금융당국 압박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접속 제한도 진행 중이라서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막히는 식으로 숨통이 점점 조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내일 옮기자가 차단 순간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로 뒤집힐 수 있어요. 자산 이동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목적지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먼저 준비하고 비트겟에 남은 코인을 정리한 뒤 전송 네트워크와 수수료를 확인하며 차근차근 옮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와 순서입니다. 알트코인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으면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급할 때는 전송이 빠르고 수수료가 낮은 코인으로 바꿔서 옮기는 분도 많아요. 목적지 거래소가 그 코인과 네트워크 입금을 지원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단 원인을 보면 FIU, 금융정보분석원 흐름이 핵심입니다.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대상으로 국내에서의 이용 경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신고 상태가 계속되면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결합됐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하면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동시에 막혀버린 겁니다. 또 하나, 국내 거래소에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죠. 해외 거래소는 과세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곧 불편이 시작됩니다. 괜히 앱 삭제부터 해버리면 VPN으로 재설치를 시도해야 하는 상황까지. 업데이트가 막힌다는 건 보안 패치도 못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낡은 잠금 장치로 버티는 셈이라 급한 시기에 계정 문제가 생기면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접속 차단이 본격화되면 로그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가장 안전한 방향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보관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키가 내 자산의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거든요. 출금할 때는 지갑 주소만 맞추는 게 끝이 아닙니다. 전송 네트워크 이름이 동일한지 꼭 확인하세요. 네트워크가 다르면 전송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일부러 속도를 늦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액을 한 번에 보내지 마시고 아주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 전송을 해보세요. 한 번만 도착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놓이고 실수 확률도 확 내려갑니다. 전송할 때는 수수료가 빠져나가니 잔고를 0으로 만들겠다고 무리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수수료가 부족해서 출금이 멈추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남길 금액까지 계산해 두면 이동이 훨씬 깔끔합니다. 거래소 입금 주소는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장해둔 주소를 그대로 쓰기보다 그날 그 화면에서 새로 확인한 주소로 보내세요. 이런 습관 하나가 큰 금액을
개인 지갑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분산 이동해 두세요. 한 곳에 몰아두면 문이 닫힐 때 같이 갇힙니다. 지금은 이동성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빼두면 이후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접속이 흔들려도 지갑은 그대로니까요. 그다음 원하는 거래소가 정리되면 지갑에서 거래소로 다시 입금해도 늦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우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막혀 시작이 어렵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어 앞으로는 가입과 이용이 점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회 접속으로 VPN을 떠올리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회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계정 보안도 더 취약해질 수 있어요. 임시 방편으로만 보는 게 맞습니다. 국내 거래소도 선택지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며 추후 세금 부과까지 겹칠 수 있어 선물 단타 목적이라면 저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단순 광고가 아니라 실제 이동 흐름과 사용 편의성을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거래소를 고를 때는 수수료만 보지 마세요. 유동성, 출금 속도, 고객센터 응답, 한글 안내, 원화 입금 동선까지. 단타는 체력 싸움이라 불편한 거래소는 실력보다 먼저 멘탈을 털어갑니다. 그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고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제가 비교한 5거래소는 공통적으로 한글 화면이 편하고 원화 입금 동선이 있는 곳들로 묶었습니다. 체결이 미끄러지면 단타는 시작도 전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유동성과 사용 편의성도. 거래소별 장단점과 수수료 구조, 이벤트 조건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니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은 단순 링크 모음이 아닙니다. 이동 순서와 자주 하는 실수, 계정 설정에서 체크할 포인트까지 적어두었으니 댓글을 보면서 자기 상황에 맞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선물 단타의 뼈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초보자도 차트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기준을 만들어 드릴게요.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쓰는 구조라 작은 움직임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향만 맞춘다고 끝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고 얼마나 버틸지까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지금부터 나옵니다. 선물 거래 화면에 들어가면 교차와 격리 같은 설정이 보일 겁니다. 초보자는 한 포지션이 계정을 통째로 흔들지 않게 포지션 단위로 관리되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설정을 모르고 시작하면 매매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파도가 여러 번 칩니다. 그래서 방향보다도 그 파도에 언제 올라타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입 타이밍이 곧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타라도 큰 시간봉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1봉이나 4시간봉이 위로 기울어 있는데 5분봉만 보고 숏을 잡으면 큰 파도에 작은 배를 띄우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들어가는 매수 쪽 포지션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탑승하는 선택이고 상승 흐름이 내 편이 되도록 몸을 실어두는 방식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내려갈 거라 보고 들어가는 하락 쪽 포지션입니다. 시장이 미끄러질 때 그 하락을 내 편으로 바꾸는 선택이고 내려가는 속도에 편승하는 방식입니다. 진입 주문은 시장가만 쓰지 마세요. 지정가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체결을 기다리면 수수료도 유리해지고 감정적으로 추격하는 실수도 줄어듭니다. 단타의 절반은 좋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이제 롱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높아지며 저점도 따라 올라오는 흐름이 반복되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눌림 뒤 재상승이 나오는지도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이 구간을 상승 신호로 해석하며 추세가 바뀌는 출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롱 근거가 됩니다. 시장 참여가 붙었다는 뜻일 수 있고 올라가는 힘이 실제로 들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은 방향만 말해주지 않습니다. 상승 중 거래량이 줄어들면 숨이 차는 신호일 수 있고 하락 중 거래량이 터지면 공포가 끝나갈 조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힘의 온도계처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지선과 저항선도 같이 봐주세요. 자주 멈추던 자리에서 또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롱은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확인될 때 더 편하고 저항을 뚫고 안착하는 순간엔 추격 롱도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도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어요. 이런 바람이 불 때 롱 쪽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버튼은 결국 차트에서 누릅니다. 좋은 뉴스가 떠도 이미 오른 뒤일 수 있으니 뉴스는 참고로 두고 추세와 거래량, 지지와 저항이 같이 맞을 때만 들어가세요. 이제 숏 진입 신호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라면 숏이 유리할 수 있어요.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지며 반등이 짧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하락 흐름이 강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 숏 포지션을 준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없는 반등 뒤에 급락이 따라오는 장면도 있으니 이런 구간은 숏 쪽 시나리오를 같이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강해지는 소식은 심리를 얼게 만들어 하락을 더 가속할 수 있으니 숏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도 활용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이런 지표는 시장의 과열과 식어감을 숫자로 보여줘서 감정 대신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들어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데 자주 씁니다. 70 위로 올라가면 과열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아래로 내려가면 과도한 하락으로 보고 롱 쪽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는 조합이 좋습니다. 상승 추세인데 RSI가 낮은 구간에서 꺾이며 볼린저 밴드 바깥을 찍고 되돌아오면 반등 신호가 한 겹 더 쌓입니다. 맥디까지 방향을 맞춰주면 진입이 더 단단해집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면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준들이 모여서 특정 시점에 롱과 숏을 잡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진입할 때는 언제 틀렸다고 인정할지도 같이 정하세요. 손절 라인을 정해두면 마음이 덜 흔들리고 분할로 들어가고 분할로 정리하면 단타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레버리지는 초보일수록 낮게 가는 게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단타는 연속 타석이 아니라 선택 타석입니다. 신호가 애매하면 쉬는 게 실력이고 확신이 생길 때만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오래 갑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준을 그대로 체크리스트처럼 써보세요. 마무리로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비교와 꿀팁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들을 더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